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3세, 아직 환갑 전인 여잔데요. 사실 근 20년을 넋을 놓고 살다가 며느리가 이혼하며 제게 한 말에 정신을 차리고 이혼한 지 10년째예요. 그동안은 참 불편하고 요즘 애들 참 하며 혀차게 만들었던 드센 며느리의 말이 이렇게 제 폐부를 찌를지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충격받아서 혼자 눈물 짓다가 박차고 나오니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물론 이혼과 동시에 친정은 망족길로 들어서 매년 올해 폐업해야 하냐 두 부자가 한숨질이지만 지난 세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신경 안 씁니다. 강산 2번 바뀌는 세월 동안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 없이 버는 족족 써버린 것을 보면 제 희생하곤 상관없이 망할 집안인 거죠. 그래서 더 제가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고 저 혼자라고 생각하며 안으로 파고들던 지난날이 꿈 같고 미련스러움에 후회도 되지만 자유를 얻었으니 되었다 생각하고 즐겨 듣던 사연 채널에 사연을 남겨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제가 낳지 않은 아들에게 인생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친정오빠도 끼어 있는데 작은 사업하시던 아버지가 생전 관심에도 안 두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딸인 저를 대학에 보내실 때 눈치를 챘어야 할 것을 대학 졸업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저는 사업수단이 천부적이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말로 친정아버지와 오빠에 의해 결혼당한 거죠. 소위 정략결혼 같은 거 말이에요. 당시 23 나이에 채 대학 졸업을 안 했던 저는 37세라는 사업가에 무려 2번째 아내로 들어가 살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맞선을 보았는데 차갑고 냉정하고 무섭기까지 한 남편은 저를 한껏 낮잡아보며 건성으로 대해서 파토날 줄 알았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썩 마음에 들어한다고 아버지와 친정오빠가 좋아하는 바람에 기분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몰랐지만 그냥 아저씨여도 싫은 와중에 너무 재수없게 저를 품평하고 꼬치꼬치 물으며 남자친구 사귀어 봤어요? 미팅 몇 번 했어요? 요즘도 해요? 한 달에 별은 몇 번 따줘야 말 듣겠나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완전 아재처럼 물어서 이 사람이 싫었어요. 한마디로 여자 알기를 종이 인형 취급하는 나쁜 남자라는 인상이 강하다 못해 풍풍 숨기지 않고 표를 팍팍 냈는데 일단 제가 순진하고 없는 집애라 그런지 비교적 때가 안 묻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게 우리 아버지가 비록 크진 않아도 사업하는 분이라 없이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든다더라 소리가 나오자마자 신부 수업하라고 학원 보내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요리 배우러 가서 다른 아줌마들 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연애 결혼이라는 걸 했다는 제 맞선남은 결혼하자마자 3년 사귄 아내에게 흥미가 뚝 떨어진 듯이 때가 아니면 손도 안 대고 아들 하나 낳자마자 각방도 아닌 얼굴 보기도 힘들 별채에서 살았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솜사탕처럼 굴었다고 하는데 남자도 부자지만 실은 여자 쪽이 그 몇 배나 되는 돈을 주무르던 집안이라 처가에서 어째 그러냐. 부부간에 애 낳고 땡이 아니라고 아무리 타이르고 호통을 쳐봐도 요지부동 아내를 돌멩이 취급을 했대요 글쎄. 결국 발랄했던 멀쩡한 여자분이 마음의 병으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는데
저와 맞선을 본 그분은 처가에서 사람들 동원해서 난리를 피우고 갖은 험한 말이 오고 가고 했던 것이 딱히 나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 한 방울 없었다니 소름이 끼치죠. 저는 제가 학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엄마께 하며 정말 그런 집에 시집 보낼 거냐 여쭈었지만 한숨만 쉬실 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했고요. 그날 밤 아버지와 오빠가 저를 무릎 꿇리고 혼을 냈어요. 미란아, 어디서 뭘 듣고 다니는가는 몰라도 내가 그럼 마누라 쫓아낸 놈한테 딸 시집을 보내겠냐? 그 여자가 원래 병이 있었다더라. 남자가 지 말 안 들어주고 비위 안 맞춰주니까 그렇지 누굴 탓해? 큰 사업 하는 남자가 그럼 그런 마누라 비위 맞추면서 사업 나몰라라 하라는 거야 뭐야? 부부 사이에 무관심한 거 그거 흠 아니고 여자가 혼자 찢고 까불거리다 일낸 거야. 그 집서야 난장 부리며 그렇게 주장해야 속이 풀리니 그런 거고 아무 일 없이 멀쩡하잖아. 그 일은 끝난 거야. 미란이 너야말로 그 여자처럼 안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 주제에 그런 집하고 맞선 보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에 감지덕지니까 초치지 말고 얌전히 학원이나 다녀. 맞아. 그 사람이 원체 여자한테 관심이 없대. 그러니 차라리 잘된 거 아니냐. 너도 대학 다니면서 소개팅이니 미팅 한 번 안 하고 조신하게 학교만 다니고 남자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봐라. 그런 일 당하거나 말거나 애 핑계 대며 두 번째 세 번째 결혼할 텐데 10년이나 지나 이제서야 짝 찾아 나서는 거 좋게 좋게 생각해. 막말로 여자 좋아하는 놈보단 나아. 아버지와 오빠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니 저도 할 말이 퐁퐁 샘솟더라고요. 저도 부하가 치밀어서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 두 남자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니, 좋다고 연애해서 결혼한 여자를 외롭게 할 정도로 싫어해놓고 애는 왜 낳았는데? 그니까 나보고 애 키우란 거잖아. 나라고 그 여자 꼴 안 들이라는 법 없는 거 아냐?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또 이러고 맹추네 이거. 너는 애초에 애정이 없잖아. 왜 너보다 14살 많은 놈하고 붙여주겠냐. 너는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밖에서 사모님 놀이나 해. 그만해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잖아. 막말로 네가 연애해서 대단한 놈을 데려오겠냐? 맨 회사원 아니면 그냥 저냥한 집일 텐데 전처 집안에서 그 지롤링하는 바람에 새 여자 들일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살던 참에 온 기회야. 미란이 너 하나 눈 감으면 우리 집 일어선다. 못해도 지금보다 대배는 성장할 수 있어. 지금 적자라 언제 문 닫을지 모를 판에 찬물 더움을 가리게 생겼냐? 친정이 살아나야 너도 큰 소리 친다. 알았어? 그럼 공장 적자인 마당에 외제차 뽑고 새언니하고 해외여행 간 오빠는 뭔데?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면 오빠 네가 가. 그 사람 여자 싫어한다며. 잘 됐네. 오빠 네가 잘 꼬셔서 시집가. 나는 싫어. 이게 팔려가는 게 아니고 뭐야? 그렇게 팔려가느니 차라리 혼자 살 거야. 미란이 너는 좋은 말로 할 때 하라는 대로 해. 막말로 가르치고 입힌값 내놓지 못할 거면 넌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 내가 미쳤다고 여자애를 대학 공부까지 시킨 줄 알아? 뿌렸으니 거둬야지. 괜히 투자한 줄 알아? 마침 좋은 값에 사준다는 사람 나섰는데 네가 뭔데 가네 못 가네야? 건방진 게. 일단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해. 사랑은 개뿔. 그거 없어도 백화점 한번 쓱 돌면 스트레스고 뭐고 신세 타령 쏙 들어가니까 앞만 말고 가. 남편한테 잘하고 그 애만 잘 거두면 돼. 어려운 일 아니야. 말귀 알아들을 나이라니까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뻐나 해. 잔소리할 생각은 말고. 그 집 가정부로 들어갈 것이 새엄마 되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주제도 모르고 쨍얼거리고 자빠졌어. 집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기집 애들은 하여간. 그렇게 돈 때문에 그 남자 부인으로 넘겨진 저는 당시 할 말은 했어도 이 거지 같은 운명을 빠져나갈 용기는 없었던지라 끝내 눈 부릅뜨고 웃으라고 강요하는 아버지의 감시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웃지도 않고 당시 10살이었던 아들은 팔짱 끼고 의자를 툭툭 차고 장식으로 꽂아둔 꽃을 쥐어 뜯으며 아나무인으로 불만을 여과 없이 내비쳤음에도 찍소리 않고 저를 밀어넣었지요. 제 귀에는 하객들이 37세 사업가의 두 번째 아내인 23, 아직 어린 제 속셈이 빤하다는 수근거림이 그대로 들려왔음에도 당장 시어머니가 사업자금을 변통해 주어서 신이 난 오빠 내외는 새 옷 근사하게 빼입고 나타나서는 명함 돌리느라 바빴고 친정엄마와 아버지도 아랑곳 않고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 사위 하시며 비위 맞추려고 안달이었습니다. 무척 추하고 토 나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장면이었음에도 다들 비위들이 좋은지 잘 어울린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댔고요. 그렇게 사랑도 믿음도 없이 제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아이나 잘 돌보라고 했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키워준 유모분이 계셔서 저는 애 학교 갈 때 공식적으로 내가 엄마라고 얼굴 들이미는 것 말고 엄마 노릇할 기회도 없었어요. 아이도 그렇고 유모님도 그렇고 마치 저하고 말이라도 하면 병이라도 옮는 것처럼 질색을 했고요. 남편이란 사람도 여전히 전처 독수공방 시킬 때부터 별채가 편하다고 거기서 생활을 해서 제 위치는 없이 기죽어 사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말대로 쇼핑을 해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아휴, 당연하죠. 제가 지금 쇼핑에 억만금을 쓴다 해도 돈에 팔려온 제가 행복하면 이건 아닌 거죠. 아이를 위해 제가 필요한 유일한 날은 학교 갈 때뿐인데 왜 그럴 때를 위해 결혼까지 감행했는지 저는 그 남자의 속내를 바로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가신 트라우마인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유모 손에서 자랐음에도 유치원 때부터 트러블이 많아서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집으로 전화할 정도였다는데 당시 초등학교 다니면서는 성질나면 남자 여자 안 가리고 주먹질을 했거든요. 설상가상 제가 새엄마가 된 후로 강도가 더 세어져서 이제는 아이들을 이유 없이 물기까지 했고 이럴 때면 딱히 제가 어딜 가거나 말거나 관심은 없는 남편이 보내준 회사차를 타고 최대한 화려하고 치장하고 가서 무마를 해야 했어요. 최대한 예의 있고 겸손하게 하지만 문제를 키워봐야 좋을 것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대충 미안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쪽 편을 들어주는 척하며 두꺼운 봉투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리고선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때 죄책감은커녕 여전히 씩씩대며 저를 뒤로 세우고서 운전기사 옆자리로 폴딱 올라타는 아들놈은 마치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유모가 애를 데리고 가서 있다 보면 남편 퇴근 시간이 되는데 열일 제끼고 돌아온 남편은 아이 방으로 가서 훈육으로 다스렸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거의 1시간가량 계속되었고 제가 아이 방 앞에서 기다렸다가 달래려 들어가려고 하면 내버려 두라고 막아세워서 돌아서기 일쑤였답니다. 그렇게 한 4년을 무기력하게 사고치는 수습을 하던 저는 나름 신물이 나서 명을 어기고 중학생이 되어서까지 신나게 얻어터지고 널브러져 있는 아이방에 들어가 어깨를 감싸 안았고 달래주었어요. 나가요. 아줌마도 아빠도 다 꼴 보기 싫어. 안 나가면 나도 도망가 버릴 거야. 나가. 동민아, 미안해.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나 아줌마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안 좋아해도 되니깐 이리 와. 많이 다쳤니? 약이라도 바르자. 덧나면 큰일 나. 뭐야 아줌마.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친한 척이야? 애들이 그러던데? 돈에 팔려왔다고? 엄마인 척 나대지 말고 나가세요. 재수없는 면상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라고. 너도 똑같아. 맞아. 나 돈에 팔려왔어. 그래서 동민이 너한테 엄마 노릇도 못하고 아내 노릇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지만 나도 이 집 구석에서 4년이나 살았으니 나름 안주인 노릇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뭐. 그런데 누가 나 팔려왔다고 해? 유모가 그러디? 다 알고 있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붙들고 하소연이나 할걸. 나는 티 안 내려고 혼자 기를 쓰고 아닌 척하고 있었네. 뭐야, 기분 안 나빠요? 유머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그러더라고. 사실 모를 리가 없잖아. 내 엄마 치고는 너무 어린데. 맞아. 그렇다고 엄마 나이 맞추면 또 너무 아줌마잖아. 차라리 나같이 어린 사람이 낫지. 누가 봐도 엄마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리 와봐. 약 바르자. 진작부터 발라주고 싶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엄두를 못 냈어. 근데 나도 이쯤 되니 이판사판이야. 뭐 나야 너 약 발라줬다고 내쫓으면 땡큐고. 아줌마도 아빠 무서워요?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싫고 미워요. 알죠? 저 사람이 우리 엄마였대요. 봤잖아요, 나 라고 하는 거. 조심해요. 아줌마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동민아, 엄마는 내가 듣기론 워낙 밝은 분이셨다고 하거든. 아빠가 바쁘다 보니 소홀해진 걸 날 싫어하나 보다 잘못 생각하신 거지. 그렇다고 아버지가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야. 봐봐. 지금도 동민이 걱정되어서 혼내고 속상해 하실 거잖아. 누가 누굴 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엄마가 아주 나쁜 생각에 순간적으로 지신 거야. 이겼으면 좋았을걸. 아빠가 돈은 잘 버는지 몰라도 사람을 다룰 줄을 모르잖아.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저는 아이의 부르튼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돌려 남편이 개놈이라는 욕을 하였는데 저와 자기가 같은 편인 줄 알았는지 동민이는 서서히 반항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아빠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좋은 대왕 나와 동민이가 똑똑하단 것을 보여주면 회사로 불러들일 테니 그때 못 이기는 척 들어와서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접수하라고 속삭였거든요.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나이 들어가는 힘없는 아버지는 어차피 인덕이 없어서 맘만 먹으면 회사 먹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요. 누가 뭐래도 남편 아이라 머리는 영특했던 아들은 제 말대로 공부에 재미 붙이고 경영대가 유명한 썩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남편네 회사에서 근무하며 남편과 표면적으로 사이가 좋아졌는데 이게 또 가족 간의 연이 된 며느리와 눈이 맞아서 꽤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답니다. 제가 두 번째 부인이란 건 이미 다 알고 있던 터라 새삼스럽게 흠이 될 사이는 아니었고요. 남편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재수없고 자기만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진 게 있어서 시중 들어주는 분이 있었길래 망정이지 저보고 돌보라고 했으면 돌아버렸을걸요. 말 한마디 한마디 어찌나 통통 쏘는지 말도 못했어요. 동민이 결혼할 때 남편이 60이었으니 제 나이 46살 때였거든요. 30대 아들 두기엔 누가 봐도 어린 나이라 다들 새엄마인 걸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자기가 어린 저를 택해놓고선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한복도 색을 확 죽여서 나이 들게 꾸밀 것이지. 그래 나 새엄마의 노인네에게 팔려온 새 마누라다 티내는 거야? 아주 매기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니까. 별 볼 일 없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나이 어리다고 다 봐줄 순 없어. 타박을 하는데 20년을 같이 살았어도 제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던 그 사람. 남이나 다름없는 남편이란 작자를 경멸했답니다.
밖에서는 온갖 고상한 척 다 하지만 돈 빼고 나니 지 잘난 줄만 알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재수없는 영감탱이일 뿐 뜯어먹기 바쁜 친정아버지나 오빠에게처럼 별로 대단한 남자도 아니었거든요. 아들 동민이도 제 말을 잘 들으며 따르긴 해도 앞에 셋자 뗀 적이 없어서 저는 늘 이방인이었는데 그래도 며느리 맞아들이며 분위기 바뀌려나 하던 희망이 무너지며 여전히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겉도는 삶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사돈네한테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50평대로 신혼살림 차려 내보낸 아들이 부부싸움하면서 며느리와 대판했답니다. 동민이가 며느리에게 나가라고 너 같은 것 필요 없다며 짐가방을 싸들고 미련 없이 내보냈다는데 그 와중에 서로 물고 뜯고 집안 살림 남아나지 않게 기싸움하며 던지고 갈 때까지 가게 돼서 경찰 부르고 서로 고소장 내미는 다신 안 볼 것 같은 사이로 돌아섰던 것이죠. 어제의 가족이 오늘의 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 꼴 보고 자기네가 딸을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기어이 이 꼴이 났다며 동민이 처갓집은 아글아글 쓰는데 동민이에게 전화를 해보니 그렇게 부인이랑 싸웠는데도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술 자시는 중이랍니다. 당장에 집에 와라 하니 입술을 옆으로 한껏 비틀은 채로 와서 털썩 주저앉아 이야기하는데 이놈이 저와 남편뿐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뿌리가 너무 깊고도 넓어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왜요? 나는 아버지한테 맨날 치면서 살았는데 나한테 인간적인 것을 뭘 바래? 쌈딱밖에 더 되겠냐고요. 왜? 남자가 결혼하면 마누라 아껴야 한다고? 그런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 내쫓고 새엄마로 갈아치울 때부터 뭘 놀래? 새엄마 돈 주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전체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 부인이라는 여자가 개념 없이 친구들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쏘아 붙이길래 주제를 알려준 것뿐이야. 뭘 돈 주고 데려와? 그러니까 서로 편의를 위해서 합병한 거지. 다 그렇게 한다. 지들은 뭐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했어? 그럼 어릴 때부터 사고치는 놈 무마한다고 회사 팽개치고 쫓아다니란 말이야? 그렇다고 늙은 유모 보내겠냐 어쩌겠냐. 대충 얌전하고 엄마 노릇하며 자기 신세 잊어버릴 엄마 들인 거지. 저 사람 그렇게 불만 없다. 내 덕에 친정 일어선 건데 그때 경제위기니 어쩌니 하면서 회사들 줄도산 나는 판에 아직까지 명맥 유지하고 있잖냐. 나야말로 처가라고 도와주면서 손해가 막급한데 지가 불만 가질 게 어딨어. 그래서 나 낳아준 엄마도 그렇게 꼬셔 결혼해놓고 내쫓은 거야. 외갓집이 현금 부자니까 열불나게 꼬셔놓고 어느 정도 비벼볼만 하니까 바로 방치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이용같이 떨어지니 내쫓고 젊은 세부인으로 갈아치운 거잖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진작에 미쳐 날뛸 것을. 그래도 맨정신에 버텼던 게 새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도 정부치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꽤 재밌었거든. 우리 엄마 자리 꿰차고 살아보니 어때요? 힘들죠? 돈도 뭣도 다 소용없는 거야 보면.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간신히 사람 구실 하나 했더니 기어이 이 꼴을 보여? 지연이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서 네가 어떻게 일을 쳐? 아버지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이제야 아셨네. 내가 보니까 아버지한테 최고로 복수할 게 이거야. 새어머니는 내가 아버지보다 잘나서 회사 먹어버려라 하는데 진짜 복수는 아버지가 아무 힘도 못 쓰고 회사 망하는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쩌겠어. 지연이도 우리 엄마처럼 불쌍해져야지. 내가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것처럼 다정한 척, 착한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건방지게 새어머니가 너무 젊네 어쩌네 입을 털어. 어차피 다 알고 결혼해놓고. 그랬더니 쪼르르 지집에 일러서 이혼하네 마네 하는데 어쩐데 아버지? 그 집에서 사업자금 엄청 끌어다 썼지 않았어요? 큰일 났네 정말.
어릴 적부터 험한 소리를 내뱉으며 도발하는 동민이에게 달려든 남편은 뺨을 세차게 후려 갈겼지만 한창인 30대 아들은 별로 아파하지도 않았고요.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심장을 부여잡고 소파에 널브러져 아줌마들이 달려들어 처치하는 동안 제가 얼른 아이를 데리고 나와 아무리 가슴에 쌓인 게 있어도 제3자인 며느리는 끌어들이는 거 아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해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동민이는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묘한 웃음을 띄울 뿐이었고요. 다음 날 며느리 입원했다는 병원에 찾아가 사돈들께 갖은 욕을 들은 저는 기어이 이혼소장 넣을까 아니면 순순히 헤어져 줄래 서슬퍼런 분들을 설득하려고 진땀을 뺐지만 동민이 본인이 맘대로 하시라고 뻗대는 바람에 애들은 결혼 한 달 만에 초고속으로 이혼을 했어요. 며느리 얼굴도 못 본 저는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새 어머니로 들어온 제가 동민이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는 죄책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미안하다, 안 좋은 기억 있고 잘 살기를 기도하마 덕담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침 며느리가 전화를 받아서 가능했는데 제 이런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더라고요. 지연아, 이게 다 내 죄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신혼 초에 이게 무슨... 그래도 지연아, 나쁜 기억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동민이가 너가 싫어 그런 것보담은 가슴에 쌓인 게 많아서 화가 폭발한 거지.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알지? 너무 슬퍼 말고. 누가 슬퍼해요? 똥 밟아서 기분 나쁜 거죠. 그걸 위로라고. 나 하나도 안타깝고 그런 맘 없걸랑요. 제가 어머니 같은 줄 아나 봐요? 저는 친정 빵빵해서 바로 복수 들어가면 돼요.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웃겨. 너희 친정하고 사업자금 얽혀있다더만 바로 회수하신다냐? 아이고 지연아, 너무 그러지는 말자.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잖아 우리. 양쪽 집안에서 너희들 잘하는 거 보고 산 사이에 지난 전까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잘 좀 말씀드려줘. 지난 정이요? 어머니 너무 머릿속이 꽃밭이다. 혼자만 딴 세상 사시네. 너무 지옥 같은 삶이라 나쁜 생각은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후로 이혼한 며느리의 발끈하는 말에 는 머리가 땡하니 울리고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친정을 위해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저는 제가 이 현실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잘 달래서 살면 될 줄 알았거든요. 당시 나이보다는 빨리 갱년기가 막 시작되던 때라 감정적으로 울컥하던 것도 있었지만 뭔가 제 눈을 가리던 장막이 확 걷히는 느낌이랄까? 한순간에 치욕스럽게 맞고 이혼녀가 되는 바람에 가시 돋쳐 있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보고 알고 지낸 꼬마로 빙빙 돌려 말하는 것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동민이는 이렇고 남편은 이랬고 또 우리 친정에서 이랬었다고 가감없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저와 처지가 다르다고 포문을 연 며느리는 애초에 어린 시절부터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 하는 말을 다 들어서 우리 가족의 이력을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동민이가 좋고 자기가 뭔가 아쉬운 그 부분을 채워주고 싶었는데 다 오산이었다며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우다다 쏟아내는데 저 모르게 다들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제 앞에선 남편 빼고 내색을 잘 안 했지만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일을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 한 번도 설마 이렇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동민이 오빠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기가 연산군처럼 이 집 싹 망하게 하고 어머니 자리 꿰찬 새어머니도 그 대가 치르게 하겠다고 이갈고 있어요.
아버지가 친엄마 유품 싹 불태워 없앴다면서요. 결혼말 나오면서 외갓집에서 또 찾아온 모양인데 결혼해서 동민 씨 임신하고 이후 육아일기 그게 외갓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동민이가 그거 보고 눈 돌아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새어머니까지요. 자기도 알아요. 결과적으로 피해자면 피해자의 자기 아버지하고 외가하고 거래로 딸려온 거요. 물론 새어머니야 백도 없고 딱히 감정 상하게 한 건 없어서 맨 마지막에 잡을 거라는데 어쨌든 엄마 자리 꿰찬 게 용서가 안 된다네요. 어머니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겠지. 누구라도 싫을 거야.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야말로 동민이나 지연이 너에게 미안해. 내가 내 신세 타령하느라 살갑게도 못하고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 실제로 동민이 마음 못 잡고 막 나갈 때 훈수랍시고 아버지께 복수하자 이랬거든. 벌 받는 거지 뭐. 애가 아무리 싫어해도 감히 친아버지에게 복수하라고 말하는 애미가 어딨겠어. 내가 망친 거야, 애를. 제가 자책감에 후회하자 며느리는 그때도 저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 어이없게 팔짱을 끼며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더라고요. 꿈보다 해몽이네요. 동민이요. 사장님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제가 이 마당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요. 동민이 이 자식이 저한테 연애 걸고 결혼한 것도 계획적이었어요. 회사 자금 우리 친정에 많이 의지하니까 아예 돌이킬 수 없게 망치려고요. 어머니, 저 이 자식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때 걔가 뭐랬냐면 그래도 나는 너 안 쫓아내잖아.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용 가치가 없었어 봐라. 진즉 내가 우리 아빠처럼 여자 피말리게 할 수도 있었어. 그래도 나는 너한테 알아서 도망가게 기회 주는 거야. 이랬다고요. 쫓겨나는 것보다 스스로 나가는 게 남들 보기에도 낫지 않냐더라고요. 걔요. 지 인생 없어요. 제가 보기론 엄마는 핑계고 지 아버지한테 복수할 생각으로 꽉 찼다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싹 접수하라고 했다니까. 걔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바로 내가 인도를 한 거야. 당연히 날 원망하지 않겠냐? 난 동민이한테 원망받아도 할 말 없어. 뭐래요? 걔 그 정도로 새어머니 말 안 듣거든요? 걔는 어머니 친정 망하게 하려고 하던데요. 물건을 말도 안 되게 만들게 한 다음에 손절해버린 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모르셨죠? 일부러 실수인 척 오더부터 이상하게 넣었어요. 그쪽에선 말도 못하고 새로 넣고 하는 모양인데 그놈 아주 처음 어머니 시집 올 때부터 친정으로 흘러들어간 돈 다 체크해서 가지고 있어요. 한 방에 아버지하고 엮으려고. 요건 아버지하고 외갓집 동시에 치면서 어머니까지 망신 주는 거예요. 결국 사장이 회사 돈 사적으로 이용한 건데 심지어 한참 어린 여자 재취하는 건데 걔 기자하고 친분 만들라고 정신 없어요. 아무리 우리 동민이가 그럴라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지연이 너도 봐서 알잖아. 저도 어린 시절부터 봐와서 인정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마음대로 해요. 나 내기로 분명히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마 마지막에 날릴걸요. 아버지의 친정 망하는 것 보며 괴로워하는 것 보려고. 마지막까지 착한 척 아들 소리 들어가며 이미지 챙기다 나중에 뒤통수 팡! 엄마 자리 차지한 대가죠. 아무튼 저는 어머니처럼 안 살아요. 일단 친정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다 잘라낼 각오로 사셔야 할 거예요. 동민이 저거 무서운 놈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이 믿기지도 않을 아기의 가득 찬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안 났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란 작자와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알아보니 지금은 뜸하지만 초창기 결혼해서
친정에서 아주 지독하게 울거먹었더라고요. 사업자금이나 거래만이 아니라 친정오빠는 심지어 남편에게 차까지 사달라고 했답디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편이란 작자는 여자를 트로피로 알지 동반자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막상 살아보니 제가 그 정도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고 도로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그 소리에 또 부랴부랴 비위 맞추며 저에게 애 하나 낳으라고 옆구리 쑤시고 약 지어 먹이더니만 이런 낯구러운 뒷거래 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 대놓고 그 정도 아니라고 쳐낸 남편하며 저를 팔아먹고 그 빌미로 야무지게 돈 뜯어내려고 안달난 친정 오빠를 보면 남의 자식이 뒤로 무슨 짓을 하건 놀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 인생도 참 여러모로 처량하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너무 서럽고 기가 막혀서 한동안 멍하다 뭔가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내 스스로 수를 써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로 인해서 제 남은 인생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20년 만에 저도 새 인생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정에 저는 쓸모 이상으로 많이 퍼다 줬잖아요. 게다가 동민이는 단지 죽은 엄마 자리 차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옆에다 두고 복수할 사람으로 찍은 마당에 미련둘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바로 짐을 싸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동민이가 당신하고 하는 짓이 똑같더라. 지연이 옆에 두고 별의별 소리를 했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엄한 지연이에게 자기 엄마가 당한 것하고 똑같이 살라고 했다던데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동민이가 비록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었어도 그 아이가 눈에 밟히고 가여워서 책임감에라도 정주고 키웠던 아이라 내가 이 나이까지 버텼던 건 동민이 때문이었는데 그나마 정붙인 아이가 결국 애비하고 똑같은 놈인 걸 안 이상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라고 마구 퍼부어주고 짐을 싸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허나 남편은 역시 남편이었더랬지요. 남의 시선 신경 쓰는 그 양반이 트로피인 마누라가 그 노릇 못하겠다고 나가겠다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했던 건 지연이 말 맞다나 내가 이용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던지도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친구이자 사돈댁에서 사업자금 의지하고 있던 남편은 이혼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귀찮은지 붙잡지도 않고 이리 말하더군요. 너한테 신경 쓸 정신없으니 액수나 불러.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며느리 뛰니까 따라 뛰는 거냐? 저렇게 생각이 없이 살았으니 참 내가 여자 복도 없지.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프니까 끝낼 거면 얼른 끝내자. 너무나도 순순히 나오는 남편의 제안에 저는 20년 애정 없이 살아온 대가를 돈으로 어떻게 따지나 고민을 하다가 한 5억 불렀더니 고민도 일절없이 바로 통장에 꽂아주고 다음 날로 변호사가 이혼 처리까지 해버리더라고요. 참 기막히고 자존심 상했지요. 집에 피어있던 잡초라도 20년 보고 산 사이면 누가 뽑으면 서운할 텐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쓰임 다해 뽑힌 잡초처럼 끝까지 인간적인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떨려 나왔어요. 그래도 저 지긋지긋한 남자한테서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계획으로 뒤통수 치려는 아들에게서 풀려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혼 요구했다는 소리에 친정오빠가 욕을 하며 말렸지만 그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던 저는 바로 다른 지방으로 멀리 이사를 왔어요. 이제 친정 식구들 따위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제야 족쇄를 끊고 벗어났다는 생각에 부담도 없고 홀가분하기만 했지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지지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제 가족들이 아니었고 저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존엄성을 느꼈습니다. 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바보같이 살았던 것일까요? 가스라이팅이 무섭다더니 제가 가스라이팅에 휘말린 장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타지에 와서 슈퍼에서 캐셔도 하고 물건 진열도 하며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있는데 비싼 옷 입고 숭한 일 처리하러 다니던 저는 이제서야 사는 기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떠난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 본의 아니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 회사는 동민이가 애쓴 덕에 부도나서 망했고요. 우리 친정도 역시 그 여파로 빚더미에 올라서 이름만 존재하는데 이 중 절반은 오빠가 사치하고 지 마누라고 놀며 쓴 돈이니 자업자득이지요.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 그 나이 많고 베베 뒤틀린 남편의 아이까지 품어가며 결혼 생활을 했던 것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애정을 다한 만큼 동민이나 바르게 자랐다면 모를까. 밑도 끝도 없는 이 아이의 분노가 결국 자기 자신마저 활활 태우니 제가 살기 위해 피해야죠. 제가 이제는 새엄마가 아니라 그런지 저를 찾지는 않네요. 분명히 제가 어디 사는지 알 텐데 말이죠. 듣기로는 남편 회사는 풍비박산이 나서 충격으로 쓰러졌고 동민이는 외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외가는 평안할지 걱정되지만 상관 안 하려고요. 자기들이 당긴 불씨 본인들이 책임지겠지요. 10년 정도 캐셔에 마트 일하면서 저는 근 2억 저축했거든요. 받아 나온 돈하고 합쳐서 뭐라도 해보려고요. 이제 53세, 사장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남편 친구네 딸에서 아주 짧은 순간 며느리로 끝난 지연이만이 제 인생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말해준 것 같아요. 내 불행을 걸음으로 행복하려고 하던 사람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때 며느리였던 아이가 제일 고마워요. 무례하고 성격도 못된 아이였다 생각했지만 제게는 은인이었네요. 그 아이는 저와 달리 똑부러지니 잘 살고 있겠죠. 언젠가 마주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이번에는 잘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